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게 오늘 파일럿이에요. 새 채널. 네. 그래서 토니 스테이블은 뭐냐면 진짜 찐 전문가분들하고 재미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널 까발려보마. 뭐 이런 거예요. 네. 파일럿이니까 파일럿하고서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상기 박사님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한상기 박사님 국내에서 책도 내셨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AI 전쟁 2.0 책 소개 좀 해주세요, 한상기 박사님. 책은 지난 6월 30일 날 출간됐는데요. 그 전에 1년 반 전에 이제 AI 전쟁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책이 나왔었고, AI 역사, 뭐 현재 기술의 현황, 기초적인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나라별 정책과 전략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떠한 AI 정책을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좋은 아이디어다. 앞으로 해야 될 그렇죠. 일들을 정리해 놓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게스트 이재원 박사님이십니다. 이재원 박사님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약간 그 실전에 강한 AI 커뮤니케이터? 뭐 이런 것.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자문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제어공학이랑 도시물리를 했었는데 전 직장에서 이제 알파고 터지면서 이제 알파고 타고 앤드류 교수님과 김성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시작을 했던 세대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실력이 출중하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널 까발려주마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제가 일일이 점 찍은 건데 연도별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델들의 파라미터 개수를 점으로 찍은 거예요. 알파고 나왔을 때가 이 정도 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나오고 나서 저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이후에 기울기가 2배 정도 빨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로축이 로그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울기가 2배가 아니라 10의 2승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00배가 인공지능 뇌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00배가 똑똑해진 건 아니지만 1년이면 100배, 2년이면 10,000배, 3년 됐는데 챗GPT 나온 지 3년 만에 100만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가지 하나가 더 나온 거거든요. 야, 우리가 스케일링해서 제일 큰 것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MOE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디스레이션도 하고 뭘 해서 조그만 애들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저희 회사도 그래서 모델이 한 4개 정도 모델을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GPT-5도 나왔는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미나이로 옮겨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20조 매출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손익은 그래도 적자는 한 10조는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즘 퍼플렉시리라든지 노트북 LM, 뭐 젠스파크, 스카이워크, 뭐 그리고 저희 그 미국 법인에서 만든 구버까지 구버 자랑을 하면은 구버가 2달 만에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한 500만까지는 갈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증이 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AI 서비스 나오고 발전도 빠르고 도대체 뭐가 뭐인지도 모르고 이게 좋다 그래서 쓰다가 보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튀쳐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기서 누가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이게? AI 강의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면 준비를 하잖아요. 예전에 챗GPT 하나를 굵은 줄기로 가지고 옆에 바드란 애도 있어요. 뭐 이렇게 클로드도 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굵은 줄기라고 할 만하게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OpenAI가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미나이도 더 앞서갈 때도 많이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색깔 달라진 것도 있고 기능적으로 특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니까 GPT보다 이걸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기본 설명은 굵은 거 하나 가지고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고 이거 정말 뭐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컨설턴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2020년에 나왔던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 논문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증거들, 그 다음에 리즈너가 나오면서 새로운 또 강화학습을 통한 새로운 스케일링 로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GPT-4 엄니가 나왔을 때만큼의 강렬함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계속 발표를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패러다임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것 변곡점이 당분간은 안 보인다. 다양한 예를 들면 개선도 일어나고 재미도 있기도 하고 놀랍네라고는 하지만 그게 여태까지 쓴 트랜스포머의 그 틀을 혁신을 하는 그런 느낌은 별로 못 54가 봤죠. 나왔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The Sparks of AGI라는 논문이 나와가지고 저를 전향을 시켰거든요. 그 논문을 이제 보고 나서 우리가 뭘 만들어낸 거지? 아, 진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구나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저도 제미나이 2.5로 넘어갔어요. 네. 제미나이 2.5를 제 가장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추구하는 철학과 그 다음에 오픈AI가 추구하는 철학이 굉장히 다르다는 건 이번에 교차 검증을 하면서도 드러났고, 뭔가 다른 이제 해결이 누군가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가겠구나. 근데 이걸로는 AGI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요.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엑사이팅해지는 면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나오는 것들은 노트북 LM만이 저한테 가장 흥미롭고 재미난 서비스긴 한데, 나머지는 뭐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대부분 다 9번은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망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인수가 되거나 합쳐지거나 이런 식의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인수하거나 뭐 세일즈포스가 맞아요. 인수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오픈AI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솔트룩스 같이 조그만 회사에도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오퍼가 왔어요. 자기네 펀드레이징 2하고 뭐 하는데 들어올래? 맨 마지막 펀드레이징 올 봄에 나왔었던 게 700조예요. 70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이제 미니멈 티켓 사이즈가 30억인가 그랬거든요. 30억 사서 그거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오픈AI 700조면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LG전자 다 합쳐도 안 돼요. 그 시총이라는 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상장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700조로 투자를 해서 상장을 가면은 못해도 뭐 800조, 900조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조를 더 바라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매출은 올해 20조 전망이 10조 적자가 예상이 된단 말이죠. 지난번 시리즈 갔을 때 1000억 달러 정도 할 거다라고 했어요. 매출을. 이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요즘 오픈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엄청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 Ccorp를 바꾸겠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승인 안 해주고 있고, 결국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스타트업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누가 최종 위너가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구글이라고 봐요. 딥마인드가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TPU에 보여준 아이언 우드나 이런 데서 보여준 모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 승자는 저는 구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뭐 이렇게 사라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형식인지 이합 집산을 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오픈AI의 관계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계약 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발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AI 갖고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자체 모델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B2B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가 또 IBM이에요. 100조가 됐던 뭐 엔트로픽도 그렇고 코이어도 그렇고 자기네들 시장은 B2B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B2C가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갖고 매출을 만들려면 B2B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오픈AI는 챗GPT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은 게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시장은 B2B에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 싸움은 B2B 시장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B2B 시장을 누가 갖고 있냐? 결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거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문제죠. 예를 들어 오픈AI가 없잖아요. 지금 인프라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리더십을 잃을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리더십을 잃을 수 없죠. 그 지점이 저희 뒤에서 얘기하는 소버린 AI 쪽하고 맞닿아 있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때 가서 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똑같이 구글이 다 먹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으니까 B2C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구글이 깔아놓은 게 너무 잘 깔아놨잖아요. 이것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오픈AI 좀 약간 뭐랄까 좀 기대가 덜하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전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 오픈 AI 쪽은 앞에서 선두에서 치고 나가는 그 이미지 메이킹을 스스로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외롭고 챙기는 거 없을 수 있는 자리인데 명예는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뒤에서 따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 사용자 경험을 만족을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답변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딥리서치한 거 구글 닥수를 보내주는 거, 이번에 나노 바나나 내는 거. 아, 이거 훌륭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우와 이게 된다고 하는 거를 하나씩 굉장히 잘 건드려주고 있는데, 오픈 AI는 그거 좀 많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빅테크던 뭐 누구든지 간에 그 중에서도 구글이 라스트 위너가 될 것 같다. 네, 라고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하고 구글의 인프라와 서비스 능력은 그 경쟁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딥마인드 그러면 알파고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딥마인드가 추진하고 하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과정들, 특히 예를 들면 헬스케어를 포함한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변화는 이거는 저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을 정도 큰 거라고 봐요. 반면에 저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 이그나이트라는 데 갔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무서워요. 오픈 AI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켜켜이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면 언제든지 오픈 AI를 버리고 B2B 시장에서 승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빅테크,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힘은 엄청나게 셀 것 같고, 스타트업들도 나름 생존을 하겠지만 그 인프라의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극복하려면 참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M&A를 포함해서 이합집산이 되는 게 그 다음 과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서비스나 에이전트 기술이 세상을 바꿀까요? 에이전트로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게요. 기회가 왔는데 왜 스타트업 때 안 그럼요. 했어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즉시 고용했다가 네. 즉시 해고했다가 인류 역사를 축소판으로 만들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나서, 인류의 인구보다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석 달 전인가 이세돌 씨 만났거든요. 이게 없는 정답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AI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세상입니다.